한밤중 정만호 장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는 흐릿한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죠. 정우, 그의 아들이자 이제 막 군에 들어간 이등병의 이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만호가 잠에 젖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만호는 즉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이 그를 순식간에 긴장시켰어요. 왜? 무슨 일인데? 선임들이 매일 괴롭혀요. 시키고 무시하고 밤마다 불러서 숨도 못 쉬겠어요. 정우의 숨죽인 흐느낌이 전화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정만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어떻게 괴롭히는데? 자세히 말해봐. 그냥 이등병인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 더 심해질까봐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정만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국방부 연설도 수없이 해봤지만 아들의 울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군복을 바라보았죠. 수십 년간 입어온 그 제복에는 그의 자존심과 명예가 깃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아들의 울음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기다려라. 내가 가마. 정만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단장으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 그 사이에 아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는 입고 있던 군복을 벗고 조용히 민간 자켓을 걸쳤죠. 이번엔 사단장이 아니라 아비로 간다. 정만호는 결심했어요. 그는 서랍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깊은 밤 도로는 한적했고 가로등만이 그의 여정을 비추었죠. 차 안에서 정만호는 아들이 겪고 있을 괴롭힘을 상상하며 핸들을 꽉 쥐었어요. 군 생활의 엄격함은 이해해도 폭력과 괴롭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대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정만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과 함께 자신이 만들어온 군 문화에 대한 성찰이 교차했어요. 그는 군부대로 향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정만호는 어둠을 가르며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깊은 밤, 정적 속에서 그의 발걸음만이 유일한 소리였죠. 정문 앞을 지나려는 순간 양옆에서 총을 맨 2명의 병사가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경계 근무 중인 병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만호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어요. 급한 일입니다. 아들이 안에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 바랍니다. 다른 병사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죠. 정만호는 흔들리는 눈으로 병사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들, 이등병 정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확인만 하고 돌아가겠소. 그러나 병사들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민간인 출입은 안 됩니다. 정해진 절차 따르셔야 해요.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가운데 정만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 낭비는 의미가 없었죠.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정만호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결국 조용히 자켓 안쪽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색으로 빛나는 투스타 계급장이 드러났죠. 이것은 그가 감추고 싶었던 마지막 카드였어요.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곧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죠. 지금 투스타 사단장님. 한 병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들 일이 아니면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요. 정만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당황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죠. 그들에게는 처음 겪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한 병사가 다급히 무전기를 꺼내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지휘 통제실이십니까? 정문입니다. 지금 사단장님께서 민간복장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원 확인했습니다. 순식간에 부대는 비상이 걸렸어요. 정만호의 신원을 확인한 간부들이 다급히 모이기 시작했고 정우가 속한 중대 지휘관과 생활관 간부 전원이 긴급 호출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문이 열리고 정만호는 부대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를 맞이한 당직 사령이 긴장한 얼굴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가 미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만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우가 있는 생활관, 지금 데려오지 마. CCTV부터 보자.
당직 사령의 안내를 받아 통제실로 들어간 정만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죠. 아들의 괴로움이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제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통제실 안은 푸른빛 모니터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만호는 당직 사령과 함께 모니터 앞에 섰어요.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최근 2주일간의 생활관 영상을 보여주시오. 정만호의 음성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당직 사령은 재빨리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는 정우가 속한 생활관의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영상, 밤 11시. 훈련복을 입은 이등병 정우가 잠에서 깨어나 불려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상은 이어져 정우가 취사장에서 선임들을 위해 커피 믹스를 타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6잔의 커피를 준비하는 정우의 모습에 정만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죠. 다음, 그가 말했어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정우가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2명의 선임이 그의 군화 속에 물을 붓고는 서로 비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돌아온 정우는 젖은 군화를 신고 표정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만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침착함을 유지했죠. 세 번째 영상은 식당에서의 장면이었습니다. 식사 중인 정우의 숟가락을 선임이 갑자기 뺏어갔어요. 이등병 주제에 고기 처먹냐라는 말과 함께 정우의 반찬을 빼앗고 일부는 그의 얼굴 쪽으로 던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깊은 밤, 잠든 정우의 사물함을 몰래 열고 내부를 뒤섞는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의 개인 물품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사진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분대장으로 보이는 병사가 정우에게 넌 그냥 보기 싫어라며 기합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장면이 재생되었어요. 팔굽혀 펴기를 시키고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동안 정우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모니터 앞에서 정만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고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전장에서 적을 바라보는 듯한 냉정함이 그의 얼굴에 번졌죠. 이건 개인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다. 정만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직 사령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만호는 이제 완전히 사단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지금 즉시 중대장과 대대장을 불러라.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온 병사 전원의 명단을 준비하라. 그의 명령은 단호했어요. 당직 사령이 경례를 올리고 급히 나가는 동안 정만호는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아닌 다른 병사였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군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새벽 2시, 부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만호 앞에는 잠에서 깨어 급히 달려온 중대장과 대대장, 그리고 생활관 담당 간부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설명해 보시오. 정만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중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사단장님, 먼저 이런 일이 있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다고. 정만호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그럼 중대장의 역할은 무엇이오? 이등병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지휘관이 어떻게 전투에서 부하들을 이끌 수 있겠소? 중대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대장이 나서려 했지만 정만호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소? 약자에 대한 폭력이요. 군대는 강한 조직이 되어야 하지만 그 강함은 내부의 약자를 짓밟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이요. 정만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단을 내려다보았어요. CCTV에 찍힌 가해 병사들의 이름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 병사들 전원 헌병대로 인계하고 영창 조치하시오. 그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사단장님. 대대장이 놀라 소리쳤어요. 그건 너무 과한 처벌이 아닙니까? 병영 내 지도로도 충분히. 과하다고요? 정만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CCTV를 보았소?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조직적 괴롭힘이요. 그리고 당신들은 이를 막지 못했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 잠긴 훈련장이 보였죠. 수십 년간 그가 몸담아온 군대, 그가 사랑해온 이 조직의 어두운 이면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당 분대장과 중대장은 즉시 보직에서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시오. 정만호는 다시 명령했어요. 그리고 해당 생활관 병사들은 전원 재배치하고 부대 전체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정만호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죠.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오. 이게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오.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곳이지 서로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오.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부대 내에 감돌던 숨죽인 분위기는 긴장과 반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시오. 그리고 정만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정우에게는 내가 여기 온 것을 알리지 마시오. 그냥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것처럼 하시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대대장이 경례를 올렸어요.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폭력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6시 영내 행정반. 정우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젯밤 아버지와의 통화가 혹시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선임들에게 고자질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은 아닐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죠. 행정반 안으로 들어서자 정우는 그곳에 서 있는 민간 복장의 사람을 발견했어요. 순간 얼어붙은 그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만호가 그곳에 서 있었죠. 아버지?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만호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부대에 왔다는 사실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고 있었죠. 정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행정반에는 그들 둘만 있었습니다. 그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며 말했죠. 죄송해요. 투스타 아들이란 말 안 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그거 들킬까봐 더 무서웠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긴 시간 참아온 고통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배경이 자신의 군 생활에 특혜로 작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알려졌을 때 받을 더 큰 괴롭힘을 두려워했던 것이었죠. 정만호는 말없이 정우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강인한 사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젠 괜찮다. 정만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넌 내 아들이 아니라도 그 누구보다 존중받아야 할 군인이다.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제가 참으려고 했어요. 군대니까 당연히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정만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대는 어려운 곳이지만 서로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정우는 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전화드린 건 아비의 직감이지. 정만호는 미소를 지었죠. 아들에게 자신의 방문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가 괜찮아지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정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셨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정만호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겪은 일은 부당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내가 온 것과는 상관없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거야. 정우의 눈에서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오늘부터 너는 새 생활관으로 배치된다. 정만호가 설명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그에게 큰 힘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새로운 생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다른 병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너 새로운 정우지? 난 분대장 김준호야. 한 병장이 다가와 정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표정은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네, 이등병 정우입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이전 생활관에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죠. 김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 규칙은 간단해. 각자 맡은 일 책임지고 서로 존중하는 거야.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에 그는 잠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첫날 일과가 시작되고 정우는 새 생활관의 분위기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임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이유 없이 기합을 주는 일이 없었어요. 대신 업무는 공정하게 분배되었고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죠. 훈련소에선 어땠어? 옆자리에 앉은 병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힘들긴 했지만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다들 그렇지. 나도 처음엔 적응 못해서 고생 많이 했어. 병장은 웃으며 말했죠. 이등병 때가 제일 어렵지만 곧 익숙해질 거야. 이런 대화가 정우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괴롭힘과 모욕 대신 동료애와 이해를 경험하는 것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우는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두려움은 사라졌고 그는 처음으로 군 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훈련도 더 열심히 참여했고 맡은 임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했죠. 어느 날 한 이등병이 총기 손질 중 실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이전 생활관이었다면 분명 심한 기합과 질책이 이어졌을 테니까요. 그러나 김준호 분대장은 조용히 그 이등병에게 다가가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정우는 그 광경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등병에게 다가가 말했죠. 신병 때는 원래 그래. 나도 그랬어. 그 순간 정우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생활관에서 정우는 야간 자습 시간에 동료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그의 지식은 다른 병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고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위치가 되어갔죠. 한 달이 지난 후 김준호 분대장은 정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우야, 너 다음 달에 일병 진급하는데 내가 널 부분대장으로 추천하려고 해. 정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넌 책임감 있고 동료들을 잘 돕고 있어. 그런 사람이 필요해. 김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정우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일병 계급장을 달고 부분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처음 부대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걸음걸이가 그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는 신병 교육을 맡게 되었어요. 갓 배치받은 이등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정우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팀이고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정우는 신병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교육이 끝난 후 한 신병이 조심스럽게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병님, 더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 나도 내 나이였을 때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항상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순간 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계급의 상승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이었죠. 중대장은 정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훈련소 성적 우수, 체력평가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정우는 이제 모범 병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그의 분대는 항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신병들도 정우의 분대에 배치되길 원했죠. 어느 날 중대장은 정우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우 일병, 자네를 정식 분대장으로 추천하려고 하네. 어떻게 생각하나? 정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분대장은 보통 병장들이 맡는 자리였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네.
자네의 리더십은 이미 증명됐어. 중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펼쳤어요.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후임에게 모범적이며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줌.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죠. 그날 저녁 정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분대장 추천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만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축하한다.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우가 말했죠. 아니다. 내 스스로 이룬 거야. 정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진정한 리더는 계급이나 권위가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능력에서 나오는 법이지.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그를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조차도 그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 보였어요. 그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부대 연병장에는 분대장 임명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늘어선 병사들 앞으로 태극기가 펄럭이는 가운데 정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줄에는 대대장과 중대장이 앉아 있었고 지휘관들과 간부들이 그 뒤를 채우고 있었죠. 정우는 자신의 군복을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군복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입대했을 때만 해도 하루빨리 벗고 싶었던 그 옷이 이제는 그의 정체성이 되어 있었죠. 다음은 일병 정우, 1분대 분대장 임명. 진행자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를 향해 걸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시선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연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눈물로 아버지에게 전화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이었죠. 연단에 올라선 정우는 무대 앞에 서 있는 간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조용히 뒤쪽에 서 있는 한 장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정복을 입은 아버지 정만호였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대장 앞에 섰죠. 일병 정우, 1분대 분대장 임명을 명함. 대대장이 선언했어요. 네. 정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대장은 정우의 어깨에 분대장 표식을 달아주었어요. 좋은 리더가 되길 바라네. 임명식이 끝나고 정우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정만호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정우는 정복을 입은 아버지를 향해 말없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그의 경례는 단순한 군사적 예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 자신을 키워준 가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스스로의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행동이었죠. 정만호도 무겁게 손을 올려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잘했다, 군인 정우. 그 순간 정우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감동의 표현이었어요. 이제 그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으로 군복을 입는 사람이 되었죠. 식이 끝난 후 정만호와 정우는 부대 밖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이제 그들은 동료 군인으로서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때 제가 전화드린 후에 뭐가 있었던 거죠?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만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군대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군대가 된다. 넌 이제 그 좋은 사람 중 하나가 되었구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제 후임들은 절대 그런 일 겪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 그게 진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방법이지. 정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부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이제 정우에게 그곳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 곳이 되어 있었어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과 자부심의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죠. 어서 돌아가.
내 분대원들이 기다릴 거다. 정만호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한번 경례를 올렸어요. 이제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부대로 향했죠. 이제 그는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 진정한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